K8, K8이 나왔죠. 근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되게 좀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. 1.6 터보 하이브리드로 나오는데 뭐 대형차에 이런 작은 엔진을 달았냐, 뭐 안 어울린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한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1.6 하이브리드로 나오는데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인기가 엄청 많았죠. 지금 K8 하이브리드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력은 확실히 K8이 높아요. 230마력, 그러니까 모터랑 엔진을 합쳤을 때 그 합산 마력이 230마력이고 그랜저가 200마력이라고 하거든요.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운행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. 2.5 가솔린이나 3.5 가솔린, 이게 배기량이 높으면 고속이나 힘을 쓸 때 비교적 낮은 배기량의 차량보다 RPM을 훨씬 덜 써서 좀 정숙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편안함,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정도 크기에 가솔린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1.6이 말이 안 되겠죠. 근데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 저속에서의 토크랑 그런 부분을 모터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예요.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하실 때에도 2.5 가솔린이나 3.5 가솔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타실 분들은 3.5 가솔린이 낫겠죠. 왜냐면 2.5 가솔린은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개선됐다고 그 모트라인 다들 보시죠. 그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고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출력에 목마르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타시려면 3.5 가솔린이 맞아요. 근데 보통 이제 뭐 가족들이랑 천천히 다니고 사실 이 K8이 크기도 그렇고 막 쏘는 그런 차량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한다 하면은 1.6 하이브리드 충분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자꾸 그 배기량이 낮은 것 때문에 그 말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BMW i8도 1.5예요. 1.5 터보 하이브리드. 그리고 F1 이건 좀 넘어갔긴 했는데 F1 머신들도 1.6 터보 하이브리드. 그러니까 출력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전에 소렌토 1.6 하이브리드나 이렇게 봐도 사실 소렌토보다 무게는 한 150kg 정도 가볍다 그래요. 소렌토보다 K8이. 그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가격 차이가 딱 그 가솔린 모델들이랑 43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. 430만 원 차이면 3.5랑 1.6 세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이게 대배기량으로 들어가면서 세금도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런데다가 연비. 자, 연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저속에서 전기를 쓰고 그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도 뭐 월등히 높지는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3.5에 비교하면 많이 좋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출발할 때가 제일, 그러니까 정차 후 악셀을 밟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까지가 연비가 가장 안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?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예전에 많이 문제됐었던 그 엔진이 돌아갈 때랑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의 이질감이 뭐 다른 리뷰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져서 그 부분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나쁜 게 별로 없어요. 차값이 비싼 거? 그 소렌토 엔진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 발생했던 문제들 뭐 찍찍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헬기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것도 뭐 모든 차량이 뭐 다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. 안 그러면은 진짜 한국 시장을 정말 베타 테스터로 보는 거죠. 그럼 진짜 문제가 있고 최근에 뭐 시승기를 봐도 승차감이랑 뭐 핸들링 이런 거 되게 훌륭하다고 늘 리뷰를 하셨는데
이게 예전에 K5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도 가솔린 모델이나 뭐 괜찮았는데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른 승차감을 보였었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던지 수정을 할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해요. 이게 아무래도 전기 모터랑 뭐 다른 부품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뭐 스프링 레이트라든지 댐핑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가솔린 모델에 맞는 그 하체 세팅에 더 무겁거나 밸런스가 흐트러진 뭔가가 뭐 뒤로 갔다든지 앞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가솔린 차량 그 핸들링이나 뭐 그런 하체 느낌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이 정도 차급에서는 처음도 아니고 K5에서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을 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.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정말 하이브리드는 뭐 어떻게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그 파워트레인이기는 해요. 혹시라도 0.6 하이브리드라서 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전혀 1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배기량이 낮은 거? 그게 왜 창피한지 모르겠어요. 뭐 쌈마이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덩치의 이 무게의 차량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섰다가 가는 부분에서는 차고 넘쳐요. 차고 넘쳐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뭐 출퇴근 시내 주행이랑 고속이랑 연비 다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 시내 주행에서의 그 엄청나게 손해보는 그 연비를 전기 모터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딱 저희 아버지가 사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강추할 것 같습니다. 어머니나.